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신강팔자와 신약팔자 그리고 통계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있으면 나머지 야자시와 조자시 등 격국 이런 말들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중에서 보면 팔자를 빼놓고 신강팔자다, 신약팔자다, 신강사주다, 신약사주다 라고 해놓고 그 신강사주, 신약사주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신강사주는 비견이나 겁재나 인성이라는 것은 정인편인을 말하는데 정인편인이 많은 사람은 신강팔자다라고 하고 식상과 재성, 다시 말해서 식신, 상관, 정제편제가 많으면은 신약팔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금방 말한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인편인, 정제편제, 정관, 편관 이것은 명리학의 구호로서 육신 또는 육친 또는 십신, 십성 이런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리학은 동양 철학인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중국에서 건너온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리학을 대표하는 5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흔히 5대 전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명리학의 5대 전설을 보면은 첫 번째 연애사평, 삼명통의 궁통보감, 적천서, 자평진정 이런 책들을 명리학을 대표하는 5대 전설이라고 합니다. 이 5대 전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육신이라고 쓰여져 있지 육친이네, 십신이네, 특히나 십성이란 말은 단 어느 책에도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십신이란 말도 없습니다. 거의가 없습니다. 육친이란 말은 조금씩 나오대요. 근데 95%는 육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이 맞냐, 육친이 맞냐, 십신이 맞냐, 십성이 맞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아무거나 다 사용하십시오. 맞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 명리학을 대표하는 5가지 책을 보면은 대부분 육신을 많이 사용을 했더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육신이라고 쓰겠습니다. 육친이나 십신이나 십성 이런 말은 쓰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육신이냐 육친이냐 육친이 맞다 육신이 맞다 십신이 맞다 십성이 맞다 이 소리도 참 한심한 사람들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뭐 육신이 뭐고 육친이 뭐답니까? 그런데 이 학문을 대표하는 5가지 책에 보면은 육신이라고 거의가 육신이라고 써져 있더라 그 말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육신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팔자풀이를 할 때 이 육신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비견, 식신, 상관, 정인편인, 정제편제, 정관, 편관 이것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식상이 많이 들어있으면 연예인이 될 팔자다. 관운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정관, 편관이 들어있으면 공무원 할 팔자다. 또 정제편제가 많이 들어있으면 부자가 될 팔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임상실험 사주풀이를 해본 사람이 약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 6만 명 중에서 통계는 제가 안 내봤습니다만은 지금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말처럼 정관, 편관이 있어서 공무원이 한 사람과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그것도 안 맞습니다. 식상이 들었다 해서 연예인을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제, 편제가 팔자에 들었다 해서 부자들이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주풀이 또는 팔자풀이를 할 때는 육신을 해석을 하거나 육신을 사용해버리면 전혀 아닙니다. 왜?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들은 사주풀이를 할 때는 절대 육신, 다시 말해서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인편인,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맞지도 않는 말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팔자풀이를 한 데를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또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신강신약팔자를 말할 때도 비경급제 인성이 많으면 신강팔자다, 식신상관 재성이 많으면 신약팔자 하는데 신강팔자하고 신약팔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뭐 흔히 말하기를 신강팔자는 강하고 뭐 자기가 뭐 한번 해야겠다 하면 고집이 세서 기연히 밀어붙인다. 아이고 전하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또 신약팔자는 여성적이고 약해서 우유부단하다. 아이고 말하는 사람 전하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말도 아닌 소리들입니다. 제가 보면 6만 명의 임상심리 실험 결과를 보면 팔자에 인성이 많고 비경급제가 마땅해서 신강팔자라고 하는데 신강팔자들이 강하냐? 아이고 아닙니다. 제발 제가 부탁인데요. 이런 말도 신강팔자다 신약팔자다 이 소리도 미신이든가 속설이든가 아니면 유언비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쟁이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팔자풀이를 보는데 당신 팔자는 신강팔자요 신약팔자요 이 소리 하면은 그냥 바로 서서 나오십시오. 그 돌팔입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질문사항이 있다거나 또 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 연락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010-3600-5315 다시 말해서 010-3600-5315입니다. 이리 전화를 직접 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토론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여러분들로 같이 상의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도 전화상으로라도 제가 봐드릴 용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맞으면 돈을 받고 안 맞으면 돈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팔자풀이에서 안 맞으면 나 돈 주란 말 안 합니다. 잘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의 부탁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궁금한 사항 또는 질문할 것이 있다거나 의견이 다르다든가 또 예를 들면 이런 댓글은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선생님 굉장히 강의 잘하시네요. 이런 것은 제가 쉬지 않고 댓글을 달아도 제가 죽을 때까지 환영하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은 돈이 혹시 들어간 건 아니야? 내 돈 들어간 건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가지고 절대로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도 되도록이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강 신약을 마치고 다음에는 관운에 대해서도 제가 했는데요. 관운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강이다, 신강팔자다, 신강사주다, 신약팔자다, 신약사주다. 관운이 있다 없다 미신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제가 통계학 시중에서 보면은 특히 제가 전대 평생교육원에 강의를 할 때 대부분 보면 평생교육 학생들이 풍수 듣는 학생이 이 명리학 강의를 많이 듣고 명리학 강의를 듣는 사람이 풍수 강의도 많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겹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반 중에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풍수 선생님께서 그런데 이 명리학은 통계학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이.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풍수 선생한테 풍수 배우지 마십시오. 그 풍수 선생 국민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풍수의 풍자도 모릅니다. 저는 풍수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자리가 명당이 있냐 없냐? 명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풍수쟁이들 중에서 과연 명당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당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풍수 선생이라든지 풍수쟁이 중에서 명당이라고 자신있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명당도 볼 수 있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몇 자리 보면 압니다. 제가 또 명당자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풍수 강의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대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때 풍수 선생님께서 그러는데 이게 명리학은 통계학이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풍수 선생을 조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시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문 중에서 크게 학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과학이 있고 세 번째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명리학은 인문학이 들어갑니다. 인문학에는 어떤 것이 인문학이냐 그러면 문학이라든가 예술학이라든가 종교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인문학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명리학은 인문학 중에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동양철학, 그것도 인문학의 철학 중에서도 동양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근데 실은요, 동양철학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별로 얼마 안 됩니다. 동양철학이란 말을 사용한 지가 100년이나 됐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시중에서 보면 동양철학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줄 아는데 서양철학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동양철학이란 말은 동양철학이란 말 자체가 지금 책에서 쓰여지고 강의하는 선생들이 말을 하고 동양철학과가 생기는 것은 학교에 동양철학과가 생긴 것은 뭐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동양철학이란 말이 시중에서 쓰여진 지가 100년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학문은 인문학 중에서 철학이면서 철학 중에서도 동양철학의 한 분야인 명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과학은 무엇 보고 사회과학이다 그러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교육학 등이 사회과학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연과학은 수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생물학이 자연과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계학은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자연과학 중에서도 수학의 한 분야가 통계학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명리학은 인문학의 철학의 한 분야인데 왜 자연과학의 수학의 한 분야인 통계학이라고 하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은 인문학의 동양철학입니다. 통계학은 자연과학의 수학입니다. 자연과학의 수학하고 인문학의 동양철하고 같습니까? 참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누가 혹시라도 통계학이다 그러면 제 강의를 한번 보시라고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